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어. 온실효과랑 지구온난화. 제가 메인이 되는 부분인데 온실효과가 뭐지?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서 온실효과 하면은 딱 생각하는 게 하나가 튀어나와. "이산화탄소요."라고 나와. 아 그럼 재미가 없잖아 우리 과학인데. 온실효과도 사실 없앨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없앨 것 같아?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돼. 그치? 이산화탄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면 돼. 뭐 식물을 많이 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 갖다 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탄소를 모으면 돼. 어떻게? 기계를 돌려서. 모을 수 있을 거야. 에너지를 써 가면서. 공기를 쭉 빨아들여서 CO2만 걸러서 뭉치면 돼. 잘 생각해 보자.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지. 그 에너지 뭘로 만들어? 석탄을 떼워야 돼. 석탄을 떼면 어떻게 돼? 또 CO2가 나와. 뭔가 이상한데? 돈은 돈대로 쓰고 CO2 양이 증가되는 마법이 생겨. 이거는 솔직히 온실효과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면은 해결되는 문제라고 봐. 지금 탄소 중심의 그 발전 시스템이 아닌 수소 핵융합이라든지 다른 친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에너지가 남아 도는 그 상황이 생기면 그냥 기계 돌리면 돼. 오늘도 CO2 많이 떼셨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아 좀 기계 좀 돌리겠습니다." 그 박스만 잘 매립하면 되거든 폐기물처럼. 녹아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방사능 폐기물처럼 밑에 쭉 판 다음에 CO2를 모아다 놓으면 돼. 문제 대권은 없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탄소 흔한 거기 때문에 그 농도 우리가 맞출 수 있어. 지금 상황은 왜 안 되냐? 우리가 거기 정도까지 과학기술 발전되기 위해서는 50 년의 시간이 남았고요. 50 년의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잘 지켜야 됩니다. 50 년쯤 지나면 환경을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어 사실. 최적의 지구 공기 시스템 우리도 지금 에어컨 같은 거 돌리잖아 지금. 지금 이 공간 내에서는 우리가 실내 온도 대기를 장악했잖아. 이 공간이 좀 더 확장되면 되는 거야. 전 지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야. 단 뭐야?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전제하에. 무한하게 에너지를 쓰고 무한하다는 게 에너지는 무한해. 태양열 에너지 계속 햇빛 다 오잖아. 맞지? 그런 무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막 써도 경제적으로 괜찮을 정도. 생산 단가가 거의 무한하게 쓸 정도까지로 되면은 수많은 혁명이 일어날 거야. 이걸 에너지 혁명이라고 할 건데 아마 50년 뒤에는 다 상용화되지 않을까. 2060년 목표로 먼저 발전소 나온다고 하고 있고 70년, 80년대는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뀌어. 석유가 필요하다. 합성 섬유 만들어 가지고 이 옷 만들 때 빼고는 필요하나? 중진류만 좀 필요하겠네. 어 패러다임이 바뀌어. 농사 굳이 져야 되나? 할머니, 할아버지쯤 해 가지고 뭐 "오늘은 태풍이 와 가지고 농사 망했어." 이게 굳이 해야 되나? 그냥 거기다 아파트 지어 가지고 재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장 하나 쭉 올려 가지고 에너지 무한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망고 키우고 바나나 키우고 산지 직송 길 건너 가서 따오면 돼. 병충해? 있겠니? 애당초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데 멸균 상태에서 아주 잘 자라는 포도, 샤인머스켓, 딸기 뭐 등등등등등등. 못 먹는 열대 과일, 한대 과일 다 만들 수 있겠네. 에너지가 무한인데 여기는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이끼. 전 이끼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끼만 쳐보고 싶게 하면서 영화 쭉 맞춰줘 가지고 신선한 이끼 팝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에너지가 공짜인데. 그러면 농촌은 뭐가 되겠어? 생태 학습 실험장, 관광지. 그때는 이제 호랑이한테 내줘야지. "너 땅이야. 우린 안 갈게."
인간은 여기 모여 살게. 사파리 가는 기분으로 운전하고 가야지.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에너지라는 개념이 되게 무서운 건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온실효과 나오나 지구온난화 딱 하나야. 우리가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 목적이야. 그럼 이거 먼저 따질 때 뭐냐면은 복사 평형이라는 게 중요해. 복사라는 게 되게 중요해. 세 가지를 볼 거야. 복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대류도 있어. 근데 쌤이 처음부터 복사를 건드렸어. 봐봐. 전도는 딱 봐도 뭐야? 아 뜨거 이런 거잖아. 맞잖아. 냄비 딱 드는데 아씨 이거잖아 이거. 그치? 냄비에서 끓고 있어. 옆에 있어. 내가 같이 익니? 아니잖아. 전도는 뭐야? 고체일 때 졸라 빠르지. 되는 순간 아, 이 느낌 알고 대류는 뭐겠어?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맞잖아. 여기 에어컨 틀었으니까 찬 공기는 밑으로 깔리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겠네. 이게 돌겠네. 이런 게 대류 아니었어? 복사는 뭐겠어? 그치.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쭉 됐을 때 냄비 뜨거워 나온 게 뭐겠어? 나와 얘가 가까워지면서 매질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 나온 거 맞지? 복사는 뭐야? 매질 없이. 매질이 없는 진짜 매질이 없을까? 우리가 좀 힘들게 가볼까 한번?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 없기는 해 지금 과학적으로 따질 때는. 그럼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진짜 아무것도 없나? 우리 눈에 뵈는 게 없는데 그 사이 뭘로 채워졌을까? 모르지. 이게 우주가 되게 무서운 얘기 해줄게. 지금 복사할 때마다 내가 지금 애들한테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매질 없이 전달하는 게 복사는 맞아. 과연 그게 맞을까? 공간이라는 거는 격자 구조로 돼 있고 시공간 개념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시간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달라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게 말을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보고 있는 거는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전체 질량은 전 우주 질량의 4%가 안 돼. 저 아저씨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태양도 있고 목성도 있고 다 있는데 여태까지 수많은 뭐 안드로메다부터 해서 수많은 별들 다 많은데 인간이 지금까지 정복한 건 4%밖에 안 돼. 4에서 5%. 그럼 95%는 모른다는 소리야.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니까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암흑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거든. 검은 물질이 아니야. 중력만 있는 보이지 않는 놈들이야. 그게 전 우주의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연구하려고 난리를 부르쳐도 보이질 않아. 빛에 반응하질 않아. 열에 반응하지 않아. 뭐야 그거. 근데 우주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는 모른다야.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태양과 지구사에 진짜 아무것도 없냐고. 지금 어렵지. 암흑물질은 열에 반응하지 않는데 모른다야. 근데 일단은 매질 없이 간다는 건 맞아. 왜? 대류랑 전도를 통해서 비교하기는 딱 좋은 개념이니까. 복사는 그렇게 나오지만 과학은 단정 짓는 게 되게 힘들어. 경향은 계속 이어지거든. 트렌드는 바뀌지가 않아 쉽게. 그래서 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간에 이런 경향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흐름이야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려스러운 게 딱 하나야. 과학은 발레가 무조건 나와 있어. 딱 100%가 아니야. 이렇게 트렌드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왜 하느냐? 왜 이렇게 연구가 됐고 왜 이렇게 들어갔냐? 봤을 때는 항상 발레가 나와. 그 통합과학이나 뭐 이제 과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짜증나던 게 뭐냐면 나는 이건 이거라고 말을 했어. 근데 아닌 게 있어. 수학과 또 다른 느낌이야. 발레가 있어 항상. 경향성을 외우는 거야 과학은. 근데 거기에 발레를 또 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은 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해.
암기가 아니야. 경향을 학문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흐름과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과학의 이치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체화하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으로 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 우리는 발레라는 거야.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이걸 같이 아울러. 그럼 또 다른 진리가 나오는 거야. 진리를 위한 학문은 맞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과학을 생암기라고 과학 한번 암기 한번 해봐. 뒤집박죽 되나 안 되나. 먼저 큰 줄기를 잡고 사이드로 외워줄 거는 다 외우는 거야. 그 과정을 우리 암기다? 그럼 슬픈 얘기야. 암기는 아니야. 복사는 매질 없이 가는 거야. 매질 없이 에너지를 전달한다야. 이게 중요한데 그럼 봐봐. 쌤이 이 얘기 왜 하냐? 우리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야. 복사 에너지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 표면 온도에.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아. 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아. 이거 T4승에 따라 나오는데 이거 써줘야 되나? 말게 이거는. 슈테반 볼츠만 써주긴 좀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봐도 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고 나중에 책 쓸 때 써줄게. 써주긴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영향을 받고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K야. 6000K이기 때문에 뭘로 나온다? 얘네들은 가시광선으로 나와. 온도가 높을수록 요거 맞아.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줄어들어? 파장이 줄어들어. 파장이야 파장.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빛을 빨주 노초 파란보 보이잖아. 이렇게 본다고. 지구는 표면이 300K 정도야. 그 지구는 어떻게 뱉어내? 적외선으로 뱉어내. 우리 꼬맹이들도 적외선 카메라 보면 나오잖아. 맞지? 우리가 보는 적외선 카메라 딱 보면은 막 떼고 있잖아. 복사 에너지야. 인간 복사 에너지. 딴 게 있냐고. 이 사이에 매질이 있어? 좀 억까 같은 느낌이잖아. 이거랑 지구랑 뭔 차이인데 똑같지. 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지금 10줄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지하고 있나? 아니지.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표면 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 먼저 볼 줄은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 뭐 태양은 뭐 이따시만 하겠지. 태양은 더 크나? 더 클걸? 뭐 이따만한 거에 점 같은 게 지구니까. 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100이 들어왔어. 그럼 얼마큼 내보내야 돼? 100을 내보내야지. 그래야지 온도를 유지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평형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온실 효과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평형은 무조건 이루어. 받은 만큼 뱉어내야 돼. 뱉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 온도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봐봐. 사람도 100을 먹으면 100을 써야 될 거 아니야. 100을 먹는데 50만 써. 그럼 살이 찌겠지. 음, 개그 아닙니다. 살이 찌겠지. 갑자기 개그가 됐는데, 그치?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찌겠지. 그럼 터져 죽겠지. 아 슬프다.
근데 100을 먹었는데 150을 했어. 그럼 다이어트지. 줄어들겠지. 애당초 똑같아. 그냥 인풋 아웃풋이 같아야 돼. 갑자기 개그물로 돼 버렸는데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개그캐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도 온실효과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받은 만큼 뱉어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게 있어? 여기에 지구의 자랑인 대기가 있지. 기본적으로 봐줄게. 100이 들어오면은 중간에 여기서 얼마큼 곧바로 쳐내냐면은 30을 바깥에 버려. 30을 버려. 버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여기서 70만 받고 다시 나가는 거야. 이거 반사로 처음에 버린다고. 튕겨내. 지구 입장에서는 인풋 아웃풋이 같아야지 지 상황을 유지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논다고 보면은 태양이 100이 들어오면 30이 튀어나가고 요렇게 있으면 여기 대기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가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대기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왔다 갔다 할 때 매개체가 누굴까? 대기의 주성분이 누구야? 아, 질소라면 혼납니다. 그건 건조 공기에서예요. 대기의 메인은 수증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착각하시는데 매개체는 수증기야. 얘가 매개체야. 얘가 응결도 하고 비도 내리고 승화 잠열도 나오고 별짓 다 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은 대부분 뭐냐면은 수증기야, 수증기. 큰 틀은 받은 만큼 나가고 여기서 다시 물고 있다 나가고 이거거든. 근데 대기 자체가 여기서 온실 효과를 강하게 내는 게 뭐냐면 그 면적 대비 강하게 내는 게 부피 대비 CO2가 지금 지랄 맞은 거야 사실. 얘가 그렇게 비중이 많진 않거든. 지구 대기 1%도 안 돼. 끼케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큰 역할을 하세요. 더 이제 튕겨나가는 것도 잡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2번 튕겨나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빠이 하는 거를 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한 번은 아쉬우니까 또 한 번 더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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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가면 어떻게 됐어? 이 사회 따끈따끈해지겠지. 이게 뭐야? 지구 온난화야.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야. 대기가 없으면 우리 화성이나 달처럼 돼. 햇빛 왔다 와 200도. 햇빛 없다 마이너스 200도. 왔다 갔다. 불가능하진 않거든. 왜? 지구의 전 우주의 온도가 몇이야? 표준 온도가 2.7K지. 맞잖아. 복사가 전 지구의 평균 온도 2.7K인데 3K든 3K. 3K 마이너스 270도인데 맞자 틀릴 만한 거 없잖아. 햇빛이 있어 에너지 있어 와 올라와 200도까지. 그 햇빛이 없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써? 평균에 맞춰 수렴해야지. 그 몇 도로 간다? 절대 온도에 가까운 3K? 야 일교차 400도네. 야 살만하네. 음. 온실효과가 나쁜 건 아니라고. 대기 때문에 생기는 게 온실효과인데 온실효과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원래 갖고 적응했던 그 값에서 요 놈이 변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CO2. 원래 두세 번 튕기고 갈 놈들이 여러 번을 튕기다 보니까 대기도 더 달구더라. 더 달구더라 이거지. 원래는 되게 간단해. 우주 대기 지표에서 뭐 흡수하네 뭐하네 뭐하네 나오는데 되게 중요해. 그래서 177페이지 보면은 저쪽 차트가 있어.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 비율 계산하는 거 있거든. 요거는 아마 문제를 풀면서 계속 해줄 거야. 요 비슷한 것들. 여기서 자멸도 있고요. 어떻게 내려 비 내림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거든. 칸 채우는 거거든. 어떤 느낌이냐? 100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요거 채우는 거거든. 100에서 100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만약에 30이고 여기가 20이더라. 이런 거 하는 거야. 들어온 게 100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맞춰주는 거거든. 빈칸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 20년 전에 나오던 문제들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풀어줘야 돼요. 쌤이 처음부터 얘기했어. 요게 주된 매개체는 뭐라고? 수증기. 수증기가 하는 게 뭐야? 구름 만들고 피 내리고 응결시키고. 맞잖아. 그 근간이 되는 열이 뭐야? 태양빛? 태양 복사 에너지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콜라보. 콜라보야. 한 놈만 하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같이 놀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적외선이고 난 가시광선이다. 이 정도까지. 이게 끝이요. 여기서는 온난화는 봐봐.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온난화 온실기체 쌤이 뭐라 그랬어? CO2가 결정적이라고 했지 무조건. 온난화는 정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뭐겠어? 우리 뻔한 스토리텔링 나오잖아. 첫 번째, 지금 우리 겪고 있는 거 뭐 나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뜨끈뜨끈해져.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빙하의 감소. 그치? 빙하가 감소하면 어떻게 했어? 두 번째, 해수면이 올라가겠지? 그치?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세 번째 어떻게 했어? 이상기후 나오겠지.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900mm 내린 것도 이상기후지. 하루 반만에 900mm를 내렸다? 900mm면은 90cm만큼을 균일하게 비를 내리게 한 거야. 그럼 애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 90cm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물이 내려오지. 그 저지대 몇 미터라는 소리야. 산에 있는 바위도 90cm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내려왔잖아. 그럼 어딘가 차야 될 거 아니야. 폭우라는 것도 50mm만 이만큼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전 땅을 고르게 이만큼 내렸다는 소리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잖아. 큰일 나는 거지. 그 개념이 좀 다른 거야 지금. 애들 생각하는 게 비 내려서 50mm 와 많이 왔다 70mm 많이 왔다 이게 아니라 키케 50mm면 이만큼이야. 이만큼. 70mm 이만큼이야. 이걸 홍수가 나. 광교산 꼭대기도 이만큼 나온 거야. 모든 지역에 이만큼씩 내린 거야. 그럼 이게 고저차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지하 수면도 올라가겠지. 그럼 이게 물이 들어갈 데가 없지.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뿡뿡뿡 오르지. 하루에 100mm만 내려도 홍수야. 지금 우리가 뭐 치수 작업을 조선시대 때 이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300mm 내려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900은 선 넘었지. 그 예측 밖의 홍수야. 이상기후. 이거는 예측되지 않는 것들. 뭐 뻔한 거지. 요 정도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 이상기후가 왜 나올 것 같아? 뜨끈뜨끈해. 아까 얘기했지. 모든 문제가 뭐라 그랬어? CO2로 인해서 그 다음 뭐야? 이해해. 해수면이 높아져. 기본적으로 증발되는 증기가 많아지는 거야. 결국은 애야. 애가 또 내리는 거야. 많이 내리면 홍수야. 안 내려버리면 가뭄이야. 대기대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얘야. 얘는 뭐겠어? 에너지를 먹고 증발하거나 하는 거잖아. 그건 뭐겠어? 태양복수 에너지겠지. 얘가 문제인 거지. 통통통 때리다 보면은 여기 또 가만히 있을 것도 올라오는 거잖아 계속. 원래는 10개 올라갈 게 몇 개 올라가는 거야. 한 30개 올라가 봐.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지. 당연한 거야. 봐봐. 받은 만큼 주고 있잖아. 얘가 증발을 지금 했어 물이. 얘는 언젠가 내려올 놈이야. 잘 마른다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마르겠어. 밀한 데에서 소한 데로 가는 거야. 내가 젖은 수건이 있어. 뒀는데 말랐어. 젖은 데는 밀하지. 맞지? 수증기 옹기종기 모여 있지. 공기 중에는 없지.
과학적으로 보는 거야. 밀한 데서 소한 데로 가는 거야. 퍼지는 거야. 확산이야. 다시 모으는 건 쉽진 않지.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자연스럽잖아. 이게 증발이야. 봐봐. 얘가 많이 올라왔어? 언젠간 내려오는 거야. 어디선가. 이 사이클이 빈번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강우량이 늘어나는 거야. 봐봐. 거제에서 900이 내렸지? 그 물들이 원래 딴 데서 내릴 비들도 있을 거야. 한 곳에 몰빵을 친 거야. 전 세계가 떨어지는 수증기랑 똑같거든. 한쪽이 몰빵을 먹었어. 그럼 딴 쪽은 어떻게 됐어? 이러고 있겠지. 이상기후야. 그래서 이상기후 와서 뭐 저기는 어떻고 그리고 한쪽이 덥잖아. 한쪽은 추워. 왜? 지구 에버로지 맞춰야 되거든. 왜? 복사평형 했을 때 쌤이 뭐라 그랬어? 받은 만큼 나간다 그랬지. 그 한쪽은 덜 나가고 있는 거 한쪽은 더 나가고 있는 거야.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수면이 상승되면 빙하기가 옵니다는 게 그거야. 왜? 복사평형 이게 열순환이 돼가지고 주고받는 게 다 해서 왜? 이쪽은 나가는 거 봐봐. 되게 웃긴 거야. 복사평형도 이렇게 있지? 되게 웃겨. 얘도 여기서 10이 나갔어. 이 표면에서. 이 표면에 표면으로 나가는 거. 표면에서 10을 나가. 얘도 여기서 10이 나가. 얘도 여기서 10이 나가. 표면적에 비례해서 나간다고 에너지가. 근데 받는 에너지는 달라. 왜? 여기는 겁나 많이 받아. 110을 받아. 여기 극지방이니까 70을 받아. 이런 식이야. 그 여기는 계속 뜨끈뜨끈해지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열을 뺏기고 있지. 여기는 차가워지고 여기는 뜨끈뜨끈해지고 차가운 게 가속되면 빙하가 늘어나기 시작하지. 아까 쌤 했잖아. 쌤 빙하가 줄어드는데요? 다시 빙하 는다니까. 그러니까 빙하기랑 감명기가 주고받는 거야. 지금 녹는 사이클이고 다시 이게 가속화되면은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다시 얼기 시작해. 우선 얘기했다. 근데 요거는 딱 이거야. 쌤이 얘기했던 거지. 모든 문제는 뭐다? 수증기. 그리고 빙하 감소할 때 왜 조심해야 돼? 하나 더 봐야 돼. 빙하가 결정지는 게 하나 뭐 있어? 이건 대기 반사지. 지표 반사가 있거든. 빙하가 무슨 색깔이야? 화이트지. 흰색은 여름에 흰옷 많이 입잖아. 여름에 흰옷 입지 않나? 흰옷? 하얀색이나 검은색이나 여름에? 흰색이 됐지. 검은색은 어떻게 돼? 누가 봐도 개덥지. 과학적이잖아. 어. 검은색은 반사율이 거의 없지. 다 흡수하지. 흰색은 거진다 반사하지. 봐봐. 반사를 신나게 하는 것들이 줄어. 그러면은 유의미하게 좀 더 많이 받겠지. 전체적인 반사율도 건들기 시작하지. 근데 반사율은 거의 건든다고 생각하지 마. 왜? 대기가 들어올 때 곧바로 30번 쳐내. 쌤이 말한 반사는 여기야. 지표면 반사야. 왜? 30% 쳐내고 여기서 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그 먹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때 튕기는 게 많아지는 거야 지금. 헷갈리지 마. 100이 들어왔을 때 30% 컷하는 거는 대기야. 근데 빙하 반사는 지표면 반사야. 이미 대기를 뚫고 온 것들의 반사야. 그 뭐겠어? 이쪽에서 좀 더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좀 더 물을 더 녹여주더라. 그래서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가속화된다는 게 이거야. 아마 한번 전 지구적으로 다 녹아버린 다음에 리셋 다시 할 거야. 뭐 그때까지 살면은 뭐 좋겠지 뭐. 우리 죽기 전까지는 북극해 정도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뭐 쌤이나 너네들이나 죽을 때쯤 되면은 북극은 얼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남극은 좀 멀쩡해. 북극은 좀 괜찮아. 북극 어차피 바다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남극이 녹으면 안 돼. 남극 육지이기 때문에. 육지랑 바다는 느낌이 달라. 왜 그럴 것 같아? 야, 남극이 처음부터 남극이었겠니? 그 땅이 대륙으로 이동하는데 얘도 어딘가 있었겠지. 그럼 거기서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얼어 있었겠지. 어떤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2억 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있겠지. 걔네들이 나오겠지. 그럼 새로운 질병이 또 돌겠지. 새로운 결의 장르가 또 터지기 때문에 북극보다는 남극이 녹아버리면 답이 없어. 그리고 또 그딴 놓고 싸우겠지. 왜 싸우겠어? 석유가 있겠지. 금이 있겠지. 다이아몬드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왜 바다랑 바다랑 육지는 개념이 달라. 개발하기 쉬우니까. 어. 남극 녹으면 끝난 거야.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우주선 타고 화성 가야지. 일론 머스크 같이 해서 I love you 머스크님 해가지고 오히려 우주 환경이 좋을 수 있어. 그런 상황 안 생겨.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이거라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포집할 거라고 어떻게든. 그래서 너무 환경 쪽 했을 때 쫄지 말고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냐. 무슨 공상영화, SF 영화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되는 건 이거고 이거다. 요 두 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기술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공부하는 이유는 50년을 버티자. 어. 그 전까지는 인간의 기술이 답이 없으니까 50년을 다 같이 버티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열심히 보호해야 합니다. 에 대해서는 쌤은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말라 이거지. 뭐 우주가 어떻게 되고 지구가 어떻게 되고 어차피 우리도 하나의 유기물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종이 태어나겠지. 인간이 멸절하면은 한 1억 년 뒤에 또 다른 인간이 태어나서 저 병신들 하고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애가 있겠지. 쟤는 저래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왜 우리만 문명이 있을 걸 생각을 해. 되게 무서운 얘기 해줄게. 행성이 생기고 2, 3억 년 정도 되면은 환경만 괜찮으면 유기물이 나온대. 자연스럽게. 전 우주에 우리 같은 문명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닐 확률이 높아. 근데 못 만나는 이유는 알려줘?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니까. 팽창 속도가 빠르고요. 우리랑 가까운 별들이 한 3광년, 4광년이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4년 가야 돼. 갈 수 있겠냐고. 초당 30만 킬로미터 per sec로. 만들 수는 있어. 어떻게든 과학 발전하면은. 근데 유기물이 그걸 버틸 수 있겠냐고. 우리가 거기 타가지고 30만 킬로미터 per sec를 가겠냐고. 보내봤자 신호만 주고받는 거지.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유기물 덩어리가 그 정도 못 버텨. 버티는 거 30만 킬로미터 per sec로 가서 우주선을 만들 수 있어? 뭘로 만 티타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버텨? 그 열과 그걸 어떻게 버텨?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유의미하게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외계 생명체를 만나기 위해서 외계 별에 있는 행성까지 갈 때 우주선을 쏴서 거기까지 갔을 때 에너지를 얼마큼 써야 되냐면은 유의미한 우주선 간다고 치면 지구에 있는 에너지 절반 이상을 써야 간대. 지구에 있는 절반 에너지라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석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지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 절반이야. 일단 내액부터 파들어 가야지. 불가능한 소리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의미한 거 이렇게 하나 보낼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이런 입자 같은 핸드폰을 정보 소진해가지고 전파처럼 쏴서 보낼 수. 이거는 상관없잖아.
이 질량이 얼마 안 되니까. 유의미한 건 뭐겠어. 사람 한 10,000명 타고 뭐 스타워즈 보면서 우주선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건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버틸 만한 신소재도 없고 공상과학이야. 그게 진짜 공상과학이야. 현실과 다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멀어지는 우주 사이에서 어떻게 만나겠냐고. 그래서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왜? 인간의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끝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50년만 버티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후손한테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50년만 살면 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수업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